자, 보자. 이게 니네가 지금 국어를 전에 학원 다녔어? 아니요. 저는 잠깐 다녔어요. 어디 다녔어? 저희 한 처음 들어보네. 그 고등학교 때 다닌 거야? 네. 왜 다니다 그만뒀어? 그냥 그 내신 수업만 했었는데 그냥 제가 혼자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동클이 그렇게 나왔어? 자, 보자. 니네가 국어라는 과목과 다른 과목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적 있어? 니네가 지금 봐봐. 한번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이 있어.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국어하고 수학의 가장 큰 차이. 안 배워도 볼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로 따지면 시험 범위가 없는 거잖아. 그치? 물론 내신은 이제 범위가 있긴 하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걸 인풋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은 인풋이 무조건 있어야지만이 인풋이 필수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인수분해를 풀어 못 푸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국어는 인풋이 필수 조건이 아니야. 얘는 인풋이 필수 조건이 아니야. 자, 이 차이는 일단 가장 큰 차이지.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를 배운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럼 그 배운 것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푸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풋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인풋이 필수 조건이 아니야. 그죠? 이거 반이 안 돼요? 네. 반이 안 돼. 네. 괜찮아? 네. 인풋이 필수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국어는 뭘 평가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학은 인풋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면 돼. 탐구는 더더욱 더 마찬가지일 수 있지. 국사 문제를 조선시대까지 시험 범위가 정해졌는데 일제시대 시험 문제가 나오면 풀어 못 풀어? 못 푸는 거지, 그치? 인풋이 없는다는 전제야. 자기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치?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인풋이 필요가 없어. 그럼 뭐야? 국어는 평가하는 게 선생님의 닉네임이 사신이거든. 학원 그 닉네임이 사신이야. 그래서 사신쌤 그런단 말이야. 네. 거기도 보면은 사고력의 신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사신이 이제 사고력의 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 사고력이야. 사고력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 그럼 우리 재우 보면은 막 지금 눈 빨갛게 출혈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란 말이야. 그죠? 뻘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뭐 생각을 많이 하면 무조건 사고력이 올라가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걸 올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전략은 너희들의 국어 학습 전략은 무조건 사고력 향상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 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지?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월드컵 나왔잖아, 그지? 네. 우리나라가 축구 전략이 뭐였냐? 홍명보 축구 전략. 스리백. 그치요. 좀 아는구나. 스리백이었어, 전략이.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뭐가 필요해?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홍명보는 전략만 스리백으로 하고 전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스리백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뭐 국어하고 상관없는 건데, 자, 세 명이 이렇게 쓰잖아, 그지? 스리백이, 그지? 이렇게 세 명이 쓰고, 그리고 이 나머지 이쪽에 있는 애. 미드필더 말고, 미드필더 또 이제는 3명 말고, 그지? 6명, 7, 8명, 그리고 9명, 1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골키퍼까지. 11명 포메이션인데, 얘네가 진짜 중요하거든, 얘네 2명이. 네. 얘네 2명이 수비 때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5명, 5백을 형성하고, 공격 때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4명의 어떤 공격진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되게 좋은 전술이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잘해야 돼? 여기 얘네들이 잘해야 돼. 얘네들이 레프트백, 라이트백 얘네들이. 근데 여기 누구야 그 새끼? 존나 못하는 새끼. 서영우. 서령은 왼쪽에 있었잖아. 요번에 서령은 이제 팀에서는 오른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서령우 그리고 여기가
이을용 아들 있잖아. 이태석이었는데 얘네들이 자기 팀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원래 미드필더인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백을 해본 적이 없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잘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술 자체도 없는데 그냥 얘 그래서 설령은 가끔씩 올라가잖아. 얘 보면은 올라가서 센터를 올리는 거 봤지? 그 개발 샷 떡밥으로 올리는 거 그죠? 네. 이태석 센터링 제대로 올린 적 거의 한 번도 없어. 월드컵 내내 잘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니네도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무기가 송종국이었어. 그때도 3백이었거든. 네. 송종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00만 달러 이상 받고 외국으로 진출한 애야. 박지성보다 갈 때 더 받았어. 그 당시에 400만 달러면은 존나 많이 받은 거거든 진짜로. 이정료. 그만큼 인정을 받았지. 그리고 이 자리 누구야? 이영표. 그렇지. 이영표.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얘 송종국 그때 그 당시에 한참 뭐 월드클래스 막 루이스 피구라고 있거든. 피구라고 정말 잘하는 애인데 걔 그냥 월드컵 때 발라버렸거든. 포르투갈전에. 그리고 이영표는 말할 것도 없이 워낙 유명한 애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잘한 건데, 이 멍청한 이 홍당포 새끼가 이상하게 전략은 그냥 쓰리퍽으로 해놓고 전술 자체가 없으니까 뭐 한장하는 거지 보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누구? 손흥민은 그냥 계속 고립만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전술을 니들한테 가르칠 거야. 그런데 이 전술은 왜 필요한 거야? 이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즉 전략은 뭐야? 사고력 향상이야. 오케이? 자, 내신 기간에는 있잖아. 그럼 내신 기간을 한정해 보자. 내신 기간에는 국어도 인풋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지? 근데 봐봐. 내신 기간에 인풋을 해서 내가 인풋한 내용들을 빠삭하게 알았어. 예를 들어서 니네 시험 범위가 진단의 꽃이라고 칩시다. 그럼 진단의 꽃을 지금 막 웬만하면 물어보면 다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조야? 몇 조? 음수일 뭐야? 그러면 7호조요. 그리고 뭐 음보일이 뭐야? 그러면은 뭐 상음보요. 막 다 외운 거야. 뭐. 이별에 하고 막 꽃에 다 알았어. 그럼 이게 인풋을 100% 했어. 자, 진단에서 문제 물어보는 모르는 거 없어. 자, 그럼 얘가 내신 성적이 그대로 100점이 되냐? 아니요. 아니지. 왜? 이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시 사고력이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인풋을 100% 했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인풋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 인풋으로. 이게 100이야. 100이 채워졌어. 그런데 내 사고력이 거의 제로야. 그럼 얘는 있잖아. 인풋이 100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3등급이야. 사고력이 제로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근데 니네들 사고력 제로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학교 그 등급이면 되게 약한 거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도 링크 걸어서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니네 이름 안 팔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네. 딱 그러니까 신규생들 위주로만 이렇게 오늘 온 김에 방학 때 이제 새로운 애들이 가끔 있으면 신규생들 위주로만 이제 녹화를 해놓는 거야 미리. 자, 그래서 사고력을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인풋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사고력이 100인에는 그냥 1등급이야.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있잖아. 효율성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효율성이 가장 떨어질 수도 있어. 시간 투자 대비. 봐봐. 사고력이 좋으면 인풋이 없어도 어때? 성적이 좋아요. 좋을 수 있는 게 국어야. 수학은 인풋이 없으면 사고력이 좋다고 성적이 이게 네가 올렸냐? 응. 사고력이 좋다고 수학은 성적이 잘 나오냐? 아니요. 안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에 올인을 해야 돼 앞으로. 그리고 나는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키우는지 거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얘기를 해줄 거고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사고력이라는 건 뭐냐? 자, 사고력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생각하는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자 문학이 있어. 그리고 독서가 있어. 그리고 화법과 장문. 화법 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 이제는 영역이잖아, 그지? 요번에 특히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문법이 좀 나가니까 자 이 중에서 봐봐 인풋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문해력,
독해력이 있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의 타당성, 선지와 정보, 그죠? 선지와 지문의 내용과의 논리의 타당성. 자, 국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세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문학은 인풋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할까? 퍼센트로 따지면 중요도. 니네가 생각할 때 20. 그래. 그 정도밖에 많이 필요 없어. 인풋한 내용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 문학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성적이 아무리 막 공부를 인풋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막 국어 공부를 하면 여기다가 이걸 키우는 데만 올인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퍼센트는 실질적으로 뭐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해. 문학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여기가 70%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이 얘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해력은 결국에는 봐봐. 인풋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거랑은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문해력이란 건 뭐냐면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신은 인풋을 통해서 암기라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랑은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해력이 좋은 학생은 인풋을 굳이 많이 안 해도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중요한 건 얘야. 논리의 타당성. 그러니까 선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어진 정보, 지문에 있는 정보와 외적 증거, 보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게 이게 주는 논리적 타당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논리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선지 정리를 잘해야 돼. 뭐라고? 선지 정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야? 너한테 기술이야, 기술. 알겠니? 전략은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선지 정리를 잘해야 돼. 이 선지 정리가 바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빌드업 시작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앞으로. 오케이? 문해력, 독해력은 지금 봐봐. 이렇게 선지의 타당성을 따질 때 문해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냥 사실적 사고, 즉 지문의 내용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지문에 그대로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자, 소설인데 나는 그녀를 보러 집으로 갔다. 그럼 집으로 간 이유는 뭐야? 그녀를 보러 간 거지. 그럼 그게 문해력이 필요한 거냐?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냥 사실적 사고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지의 타당성을 따질 때 선지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거의 절반. 그리고 또 문해력이 필요한. 그래 나름대로 그가 그녀에게 매일 꽃을 줬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지에서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때? 그렇다로 가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 그렇다 쪽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문해력인 거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문해력도 있잖아. 아메바 수준이 아니면은 해결이 가능한 거야. 사실적 사고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해력 파트도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너무 멍청하면 안 되고 있잖아. 너무 멍청하면. 그죠? 남들이 볼 때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소리 들어 안 들어? 재원? 재원. 들어 안 들어? 살짝 들어? 성원이 들어 안 들어? 눈치는 좀 빨라. 그럼 눈치 빠른데 그 문해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우리 재호는 어떤 여자가 재호를 좋아해서 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막 티를 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재호 뭐야, 왜 이렇게 귀찮아 쟤? 막 이러는 거지. 눈치 없이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이 이제 국어를 못하는 거야 보면. 수학은 잘할 수도 있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문학은 무조건 이쪽이 대시장 중요해, 알겠지? 자, 독서는 인풋이랑 문해력이랑 어디 이거 두 개가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만약에 독서가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문해력이란 건 뭐냐면 독해력.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이해를 하는 능력을 말해. 그러면은 자,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는 여기는 할 수가 불가능한 거잖아. 이쪽은 인풋은 미리 어떻게 인풋을 해, 그지? 그러면은 모의고사는 문해력, 독해력 가지고 풀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봐봐. 모의고사에서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몇 프로일까 여기가? 독해력이. 독서는 60. 100이야 100. 여기가 100%. 그냥 독해력이 되면 문제를 풀리는 거야. 아, 독서는 선지와의 논리적 타당성 이딴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지문에 있는 거야. 지문을 이해하면 그냥 푸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여기가 100%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필요 없는 거지. 뭐 독서의 논리적 타당성이 어딨냐고. 그냥 지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푸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자 여기랑 여기는 지금 똑같은 거잖아. 문해력과 인풋은. 그지? 그럼 학교 내신은 어떻게 돼? 만약에 독서가 시험범위야. 학교 내신은. 독해력이 낮아도 자습서를 보거나 해설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주잖아. 그지? 그거를 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돼? 독해력 100이랑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시간을 투자하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문해력이 아무리 낮은데도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100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송이 있지. 네. 회송이 있잖아. 이 문해력, 독해력 쪽에 실력이 내가 볼 때는 한 70 정도? 네.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 딱 보통인 애보다 조금은 더 좋은 요 정도란 말이야. 네. 그런데 회송이가 시험 보기 전에는 인풋을 100을 하고 갔단 말이야. 왜? 뭐 했겠어? 그 회송이가 중간중간에 맨날 와서 질문했겠지. 지문 가지고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가르쳐주고 아 이런 거구나. 문제 풀다 보면 또 막혀. 그 문제가 막힌다는 소리는 뭐가 안 된 거야? 인풋이. 독해가 안 된 거야. 그지? 독해력이 안 된 거라고. 뭔가 부족한 거라고. 이해가 덜 된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다시 또 이해를 시키면 아 그거구나. 이런 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 이해력이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독해력이 그 지문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독서는 아작나요. 회송이. 아, 왜? 얘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이해한 게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내신은 100점을 맞았단 말이야. 요번에. 그 전에도 하나밖에 안 틀렸고. 중간고사도. 둘 다 독서였는데. 차이를 알겠어 이제? 국어라는 과목의 차이? 자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은 봐봐. 화법과 작문은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필요가 없죠. 논리적 타당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화법과 작문은 뭐야?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니 화법과 작문이 문법이죠. 문법. 미안. 이 화법과 작문도 문학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거의 이 화법과 작문은 인풋 같은 거 거의 필요 없고요. 문해력, 독해력 같은 경우도 거의 필요 없고요. 뭐 있어봤자 막 5% 내외밖에 안 되고요. 여기가 많은 거야 무조건. 화법과 작문은. 문법은 여기가 100입니다. 네. 니네 2학기 때 시험 보지? 네. 문법으로 그지? 인풋이 100이야. 인풋, 머릿속에 인풋 100%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문법은 푸는 거야. 암기가 되면 풀리는 거고 암기를 안 되면 안 푸는 거고. 자 그럼 선생님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해?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해? 제 노력. 너희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단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 자 인풋을 한다고 아웃풋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인풋이 됐을 때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어시를 해주겠지. 조금 더 인풋이 잘 되게, 또 아웃풋이 잘 되게,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체계를 잡아주면 효율적인 니네가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완벽하게 100을 만드는데 만약에 10시간이 투자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는 같이 하면 한 5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 내신할 때는 무조건 여기 인풋 하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이. 그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무조건 뭐야? 이쪽을 다 합쳤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거 두 개가 바로 사고력인 거야. 오케이? 국어라는 과목의 어떤 특징을 알겠어? 네. 수학은 일단 인풋이 제일 중요하죠. 인풋이 뭔가 돼야지. 탐구는 그냥 100% 인풋이고 거의.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현대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문학을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문학도 방금 얘기했지.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 사고력.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세분해서 문학에서 중요한 거 선지와 정보와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문학 중에서도 소설과 시와 고전시와 고전소설과는 각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할 거고. 알겠어? 네. 오케이? 저거 잠깐 꺼라. 돌아가고 있지? 네. 영상 꺼.